안녕하세요. 다큐쟁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백성을 위한 혁명가 정도전입니다.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개국한 삼봉 정도전은 원 간섭기였던 충혜왕 보기 3년에 태어났습니다. 정도전의 유년 시절 조국 고려는 원의 내정 간섭은 물론 왜구와 홍건적 등 외세의 침략과 집권층인 권문세족의 양민 수탈로 인해 급격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은 고려 말의 기득권 세력으로 이들은 관직과 토지를 독점하고 자기들끼리 혼인하는 통혼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독점했습니다. 정도전의 집안은 봉화에서 대대로 향리를 지냈는데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경은 집안 최초로 중앙정부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운경은 고려사에 실린 양리, 즉 어질고 훌륭한 관리 5명에 포함될 만큼 청렴하면서도 백성을 잘 다스렸는데 이는 훗날 민보를 추구하는 정도전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개경에 올라온 정도전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던 이색 문화에서 성리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리학은 고려말 안향에 의해 원에서 전파되었는데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도덕정치, 왕도정치, 민본사상은 당시 젊은 학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성리학은 고려말 권문세족에게 집중된 권력체제의 모순과 불교계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무기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신진 사대부 계열의 젊은 인재들은 원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이색으로부터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색학당은 최고의 명문 엘리트 사학이 되었으며 정도전, 정몽주, 이숭인, 권근, 하륜 등 고려말 대표적인 성리학자를 다수 배출했습니다. 이들을 신진 사대부 또는 신흥 사대부라고 합니다. 사대부란 사와 대부, 곧 선비와 정치가를 일체로 보는 표현입니다. 유가에서는 정치를 지식인의 책무로 봅니다. 선비로서 수신제가 있으면 마땅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데 봉사하는 것이 도리라는 겁니다. 고려 말에 출현한 신진사대부의 전형이었던 정도전은 공민왕 11년 과거에 급제하여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정팔품 벼슬인 충주사록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민왕 15년 1월 아버지 정운경이 사망하자 정도전은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가 3년상을 치렀습니다. 그해 12월에는 어머니마저 사망해 거상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색 문화에서 동문수학한 사이로 정도전에겐 가장 가까운 선배이자 친구였던 정몽주는 이 무렵 정도전에게 맹자를 보냈는데 정도전은 이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주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이 강요되던 당시 인의를 해친 임금은 죽여도 좋다고 한 맹자의 주장은 훗날 역성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도전의 이론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원에 의해 왕위에 올랐지만 대외적으로 강력한 반원 정책을 펼친 공민왕은 내부 개혁에도 힘썼습니다. 공민왕 16년 5월 공민왕은 성균관을 다시 짓고 권문세족에게 대항할 새로운 정치 집단으로 유학에 기반한 신진 관료를 양성하려 했습니다. 이색을 성균관의 수장으로 임명하고는 정몽주, 박상충 등 그의 제자들을 교관으로 삼아 젊은 학자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공민왕 23년 9월 고려의 개혁을 추진했던 공민왕이 측근에게 시해되자 이인임은 나이 어린 우왕을 옹립하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원명 교체기로 새로 일어난 명의 힘이 강해지면서 원은 북쪽으로 달아나서 북원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인임 등 친원파 권문세족들은 신흥 강국인 명을 멀리하고 쇠퇴하는 원을 가까이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때 정도전 같은 신진 사대부들은 강국으로 떠오르던 명과 외교 관계를 긴밀하게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왕 원년 5월 이이님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던 정도전에게 북원의 사신을 직접 영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이이님의 지시를 거부했고 결국 정도전은 나주의 거평부곡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정도전의 유배지였던 부곡은 고려의 말단 행정단위로 주로 천역에 종사하는 하층민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정도전은 이 최하층민들 속에서 생활하면서 민이라는 존재에 눈떴습니다. 유배 생활은 세상의 모순에 분노를 느끼고 있던 정도전을 혁명가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주에서의 유배가 3년 만에 풀리자 정도전은 고향인 봉화로 가서 몇 년 더 머물다가 지금의 서울 북한산 밑에 삼봉제라는 초막을 짓고 제자들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봉제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자 이를 싫어한 재상이 그 초막을 헐어버렸습니다. 이곳을 떠나게 된 정도전은 이후 부평, 김포 등을 거치며 정치 낭인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유배와 야인 생활을 거치면서 정도전의 가슴에 확고하게 들어앉은 것은 민본 사상이었습니다. 백성이 근본이 되는 세상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물론 민, 즉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인 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정도전은 백성을 위한 정치, 즉 위민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왕 9년 가을 정치 낭인으로 떠들던 정도전은 멀리 북쪽에 있는 함주로 향했습니다. 정도전이 만난 사람은 동북면 도지휘사 이성계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처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성계는 그동안 눈부신 전공을 세워 고려를 대표하는 무장으로 자리를 굳혔으며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전직 관원으로 비록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고 지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를 둘러본 정도전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성계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자 정도전은 말을 돌렸습니다. 이 정도면 왜구를 동남방에서 칠 수 있겠다는 말이지요. 정도전은 이성계를 만나 혁명의 가능성을 타진했고 그 소회를 시로 써서 소나무에 새겼습니다. 아득한 세월 한 그루 소나무, 푸른 산 몇만 겹 속에 자랐구나. 잘 있으시오. 훗날 서로 만날 수 있으리까. 인간 세상이란 잠깐 사이에 묵은 자취인 것을. 정도전이 민본을 위한 역성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 즉 혁명의 이념을 제공할 사대부 집단과 무, 즉 무력을 제공할 무인 집단의 결합이 필요했습니다. 당시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으로 무장들이 영웅으로 떠오르던 시대로 백성들의 민심이 모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는 최영과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최영은 고려 말의 중앙 귀족 출신으로 이이님 등 권문세족과 밀착되어 있었으며 이미 67세의 고령이었기에 정도전이 꿈꾸는 역성혁명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반면 이성계는 변방 출신으로 중앙의 권문세족과 거리가 있었으며 48세로 젊었습니다. 41세의 정도전은 최영 대신 이성계를 선택했습니다. 우왕 10년 명의 황제는 고려를 침략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고려가 지난 5년간 마친 세공이 약속과 다르다며 고려에서 보낸 사신을 유배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명의 사신을 보내 이 문제를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사신길을 자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이님의 측근인 임견민은 눈엣 가시였던 정몽주를 우왕에게 청거했습니다. 정몽주는 우왕의 요청을 받자 아무 불평 없이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정몽주는 자기를 따라갈 서장관으로 오랜 낭인 생활로 모두에게 잊혀가던 정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명예사신으로 간 정몽주 일행은 양국의 관계를 개선함은 물론 억류되었던 사신도 돌아오게 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우왕 11년 고려로 돌아온 정도전은 종삼품벼슬인 성균사성에 임명되어 10년 만에 조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우왕 13년 정도전은 모두 막깃거리는 외직을 자원하여 남양부의 수령이 되어 민본 정치의 실천적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왕 14년 5월 위화도 회군을 감행한 이성계는 우왕과 최영을 모두 제거하고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외직에 나가 있던 정도전은 정삼품벼슬인 성균 대사성에 임명되어 개경의 조정으로 돌아왔고 얼마 후 종이품벼슬인 밀직제학으로 승진했습니다. 조정의 고위직으로 자리 잡은 정도전은 이제 보수파 우위의 전국을 흔들고 민심을 모으기 위해 전제개혁을 추진합니다. 고려 말 사회 혼란의 큰 원인 중의 하나는 권문세족이 강압적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수확물에 대하여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준이 올린 상소에는 간악하고 흉악한 무리가 산과 내를 경계로 삼아 한 일항의 주인이 5-6명을 넘고 1년에 세금을 거두는 것이 8-9차례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공양왕 2년 9월 토지장부가 저작거리에서 불살라졌고 공양왕 3년 5월 3년간 추진된 전제개혁은 과전법 제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원래 계민수전, 즉 토지를 모두 국가 소유로 하여 농민들에게 식구수대로 나누어주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토지를 모두 공전으로 만든 다음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득권층의 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조준의 사전 폐지입니다. 원래 관리가 관직에서 물러나면 수조권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전직 관리들이 각각 생산량의 10분의 1씩을 걷어가던 것을 혁파하여 농민이 수조권을 가진 한 사람에게 생산량의 10분의 1만 주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조준의 절충안은 지주제의 틀을 유지한 채 그 폐해를 개량하는 수준으로 자장농의 나라를 만들자는 정도전의 원안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고 이성계는 민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밥의 고깃국의 이밥이 이성계가 내려준 밥에서 나온 말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공양왕 2년 12월 이성계가 문화시중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 보수파가 차지했던 최고관직을 처음으로 개혁파가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달인 공양왕 3년 1월 이성계가 3군 도총제사, 백응렴이 중군 총제사, 조준이 좌군 총제사, 정도전이 우군 총제사를 맡으면서 개혁파는 병권마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개혁파 중에서 이성계를 따르며 유교적 왕도 정치를 꿈꾸던 정도전 등 급진파는 이제 역성혁명을 감행하여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고 새로운 왕조를 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 등 온건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려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몽주는 불과 14개월 전인 창왕 원년 11월 우왕과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할 때까지만 해도 이성계, 정도전과 같은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성혁명을 꿈꾸는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급진파와 고려 왕조를 지키려는 정몽주로 대표되는 온건파는 이제 서로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유교적 충조를 중시하던 정몽주는 결국 정도전 등 급진파를 경계하면서 그들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공양왕 3년 9월 온건파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탄핵을 받은 정도전은
봉화로 추방되었다가 다음 달에 나주로 유배되었습니다. 비록 2달 만에 나주 유배는 풀렸지만 정도전은 개경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봉화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공양왕 4년 3월 명에서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 나갔던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몽주는 급진파를 제거할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몽주는 대간을 사주하여 조준, 정도전, 남은, 윤소종 등 급진파를 모두 탄핵하고는 유배 보냈습니다. 이처럼 급진파 공격의 선두에 선 정몽주는 아예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을 국문하다가 죽이려 했습니다. 이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이성계와 급진파 모두의 운명을 구한 것은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성계의 동태를 살피러 문병으로 온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살해하여 순식간에 국면을 전환시켰습니다. 정도전 등 급진파는 정몽주가 죽은 지 불과 3달 만인 태조 원년 7월 선양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정도전의 목표는 왕조 교체를 통한 권력 획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본을 중심에 놓은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고 마침내 백성을 위한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새 왕조를 개창하고 발표된 이성계의 교서는 정도전이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임금의 책무는 백성이 편안히 잘 살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창업이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라 사회 진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데는 정도전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 왕조 건설의 최고 주역임을 자부했습니다. 정도전은 취중에 한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고조를 쓴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성계를 시켜서 조선을 건국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함주에서 이성계를 만난 지 9년 만에 정도전은 민본 사상의 나라를 꿈꾸며 새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정치, 즉 유민을 추구한 혁명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